자, 우리 책 28페이지 이어서 볼게요. 이제 좀 날씨가 조금 더워지고 봄바람도 살살 불어오고 그러니까 좀 공부할 맛 안 나죠? 그래도 좀 집중해서 우리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좀 같이 보고 화이팅 해요. 자, 28페이지 재고자산의 기말평가. 이제부터는 우리 이전까지 뭐 했다? 재고자산의 수량 구하는 방법 알아봤고 이 수량에 어떻게 원가를 적용할지 개당 단가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해서 기말 재고자산의 가격을 어떻게 구할지는 봤다라는 거예요. 재고자산의 가격은 구했다. 즉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구한 상태인데 한번 기말에 평가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전에 단기매매증권 기억나세요?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회계처리 배웠었죠. 해서 연말에 우리 주식의 가치 한번 평가했었잖아. 내가 얼마에 취득했었는데 기말에 얼마로 뛰었는지, 얼마가 하락이 됐는지 한번 평가해서 이 차이나는 금액 조정해 줬던 거 기억나시죠? 기말 재고도 한번 평가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입한 재고자산이 얼마였는데 내가 구입한 장부가액이 있는데 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공정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시장가격이 거래되는 시장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여러 이유가 있겠지. 만약에 핸드폰을 예를 들면 지금 2G 핸드폰이 쓰이나요? 안 쓰이죠. 계속적으로 핸드폰은 신기계가 개발이 되고 출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전에 만들었던 핸드폰의 가격은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진부와 핸드폰 너무 빠른 개발 속도로 인해 그전 핸드폰이 진부가 되고 품질이 떨어지거나 판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밑줄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공정가액이 동그라미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이 경우에 조금 슬픈 기분을 좀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보다 올라가는 경우는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 너 기분 좋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팔 때 어차피 이거 인정되니까 기분 좋은 거는 논외로 가지고 있던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네가 좀 슬프니 이거 슬픈 거 좀 인정해 줄게. 그럼 어떻게 회계처리할 거냐?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예요. 해서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유 공정가액이 진부와 품질 저하 판매 가격의 하락 등의 이유로 기억해 주시고 위에 두 줄은 별표 치시고 기억해 주시고 왜냐? 저가법을 적용하는 이유로 문구 하나 정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억해 주시고 해서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어떻게 조정할지 한번 회계처리를 보자라는 거예요. 자, 책 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가법을 평가하는 경우 항목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동그라미 1 원칙.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고 자산들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별로 기준 기록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삼성전자인데 핸드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뭐 냉장고도 만든다. 그러면 적용할 때 핸드폰 항목, TV 항목, 냉장고 항목 별도로 구분을 해서 적용해라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합쳐서 전체로 묶지 말고. 그러나 핸드폰의 경우 노트5, 뭐 노트7 이런 식으로 핸드폰 안에서는 좀 유사하다면 그냥 핸드폰 하나로 뭉쳐서 적용해라.
그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원칙, 항목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하나로 묶어도 된다. 총액 기준 적용하면 안 된다. 전체 기준으로, 총액 기준으로 적용하지 말라. 왜? 정보 이용자가 총액 기준으로 하면 정보 보기 편해요? 아니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핸드폰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냉장고 항목들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봐야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니 총액 기준 쓰지 말라라는 거 문구로 나올 수 있겠잖아요. 기말 재고 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총액 기준으로 쓸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액 기준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 오답이죠. 어떤 경우에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오답으로 자주 출제하는 스타일 유형이에요.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되셨죠? 해서 우리 그러면 장부가액이 있고 공정가액이 있는데 이 공정가액 뭘로 할 거냐? 공정가액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는 거. 자, 기업과 니은 별표. 상품, 제품, 제공품은 옆에다 써두세요. 좀 유치하지만 얼마에 팔 수 있니? 얼마에 팔 수 있니? 얼마에 팔았니? 보시면 어려운 말로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해요. 판매 가격에서 내가 이거 요즘 100원 주고 팔 수 있어. 근데 부대 비용으로 한 10원 들어. 100원에 팔 수도 있는데 이 매출과 동시에 부대 비용이 한 10원 들어. 그럼 얘의 순실현 가치는 90원이다. 지금 얼마 주고 팔 수 있니? 느낌 오시죠? 순실현 가능 가치. 원재료는 써주세요. 옆에 얼마 주고 살 수 있니? 얼마 주고 살 수 있니? 즉 원재료를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얼마 주고 살 수 있니? 어려운 말로 현행 대체 원가. 상품, 원재료를 제외한 상품, 제품, 제공품 등은 얼마 주고 살 수 있니? 얼마에 팔 수 있니? 순실현 가능 가치. 원재료는 얼마 주고 살 수 있니? 지금 얼마 주고 살 수 있니? 현행 대체 원가. 해서 시험에서는 저가법을 문제를 내는 경우 이렇게 내겠죠. 상품인지 원재료인지 구분을 지어 주겠고 장부가액 얼마 주어지겠지. 장부가액 뭐 100원이면 100원. 그리고 순실현 가능 가치 친절한 경우에는 순실현 가능 가치 얼마다라고 줄 수도 있고 세부 내용 중에 판매 가격, 추정 판매 비용 별도로 주어지고 거기에 현행 대체 원가 하나 더 주겠지. 그럼 내가 순실현 가능 가치 써야 할지 현행 대체 원가 써야 할지 선택하게끔. 이런 스타일 유추가 되시죠? 그래서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차액 금액 구해라. 되셨죠? 그러면 이게 상품인지 제품인지 제공품인지 원재료인지 우선 먼저 파악을 하시고 원재료면 그래 지금 얼마 주고 살 수 있지? 현행 대체 원가 필요하지? 이 정보만 끄집어 쓰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해서 그럼 이 차이 나는 금액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자, 공정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고 자, 장부가액 공정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떨어져서 이것만큼 슬프다라는 거예요. 공정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지는 경우. 그럼 이 슬픈 금액 뭘로 할 거냐? 비용인데 우리 재고자산 감모손실 기억나세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에서 맥주를 따르다가 쫄쫄쫄 흐르는 어쩔 수 없는 손실은 어디에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매출원가. 그러나 맥주를 따르는데 우리 직원이 몰래 홀짝홀짝 마셨어. 이거
비용으로 인식했지만 뭘로 했다? 그래요. 영업의 비용. 같은 비용일지라도 매출원가는 좀 급이 있는 비용이야. 왜? 판매된 상품의 원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나는 영업의 비용 너랑 달라. 판매된 상품의 원가로 들어갈 거야. 기분 다르죠? 해서 공정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지는 경우 얘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진부하나 가격의 공정가치 하락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너 그거 슬프지만 좀 급이 있는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즉 매출원가로 인정을 해줄게. 그 이름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기말에 재고자산을 평가했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얘는 매출원가다. 즉 급이 있는 비용이다라는 거. 이러면서 대변에 비용이니까 당연히 차변 오는 거 기억나시죠? 이제 수익과 비용은 변태적이라 기분 좋으면 대변, 기분 나쁘면 차변. 비용이 증가니까 기분 나쁘니 변태적이라 차변. 되셨죠? 그럼 대변에 뭐로 할 거냐? 얘도 대손 충당금 기억나세요? 대손 충당금 우리 돈 못 받을 것 같은 거 좀 미리 슬퍼했던 거 모아두는 규정 과목 대손 충당금 기억나시죠? 얘도 동일해요. 슬픈 네 마음 모아놔. 네 슬픈 마음 모아놨다가 나중에 써먹어. 지금 당장 쓰지 말고 통장처럼 미리 좀 저축을 해놓자. 아파했던 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대손 충당금과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는 거. 대손 충당금도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었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도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자산의 차감 계정. 그러니 대변에 왔겠죠. 자, 그런데 이 이후 우리가 복고풍이 온 거야. 핸드폰에 복고풍 열풍이 와서 옛날 핸드폰이 인기가 많아졌네. 그래서 좀 가치가 올랐네. 이전보다는 장부가액 100원이었는데 공정가액 처음에 50원이었다가 70원까지 올랐어. 우리 처음에 50원 아파했었는데 20원 회복됐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우리 미리 슬퍼했던 거 써먹어야지. 충당금 써먹으면서 차변에 없애주고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이라는 매출원가에 차감해줘야겠지. 얘와 반대되는 회계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기존에 아파했던 거 취소해주고 매출원가 다시 없애주는 거예요. 기존에 매출원가 인식했던 거 너 기분 좋아진 거 그럼 다시 기분 좋은 거 티내야지. 그럼 매출원가 비용 차감시켜야지. 되셨죠? 비용 차감시키면서 다 기분 좋은 거 티내야지.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복고풍이 너무 열풍이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와서 기존에 50 아파했었는데 이게 기존보다 장부가액보다 뛰었네. 가격이 120원까지 띄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라? 너 기존에 아파했던 거 50이니까 다시 회복하는 거 50까지만 기분 좋아해. 추가적으로 20 기분 좋은 거는 나중에 팔 때 너 기분 좋은 거 나타날 거니까 기존에 아파했던 50만큼만 회복할 때 거기까지만 기분 좋아해. 아파했던 금액까지만 추가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아파했던 만큼만 좋아해라. 즉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의 금액만큼만 좋아해라, 회복해라 라는 거 되셨죠? 자, 밑줄 책 29페이지 상단에 밑줄 최초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한도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기존에 아파했던 만큼만 평가 손실 환입 기분 좋아지면 그만큼만 환입해라. 기억해 주세요. 얘도 시험 문구로 나올 법한 부분이니까 중요해요. 회계 처리를 볼 건데 뒤에 예제 문제로 기억해 주세요. 기존에 아파했던 만큼만 기분 좋아해라. 유치하지만 따라오시고 문제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또 그래프를 한번 보자. 예제 문제 7번 29페이지 예제 문제 7번
자, 장부가액 얼마? 장부가액 100만 원이었다. 그런데 2000X2년 12월 31일 날 1번부터 하죠. 자, 취득원가는 100만 원이었는데 순실현 가능 가치는 60만 원이다. 자, 여기서 문구 이제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거야. 아, 상품이니까 공정가치는 순실현 가능 가치구나. 상품인데 현행 대체 원가라고 문제가 나왔으면 얘는 출제 오류예요. 왠지 아시죠? 이제 현행 대체 원가는 원재료잖아. 원재료의 공정가치는 현행 대체 원가, 상품, 제품, 제공품 등의 공정가치는 순실현 가능 가치, 얼마에 팔 수 있니? 되셨죠? 해서 양가로 1번 가격이 공정가치가 얼마? 60만 원으로 떨어졌어. 아, 얼마만큼 기분 안 좋아? 그쵸? 40만 원만큼 기분 안 좋잖아. 우선 전체적인 내용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40만 원만큼 기분 안 좋았다. 우선 기억해 두시고 양가로 2번 X2년 상품 A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80만 원으로 회복이 되었다. 아, 60까지 슬퍼했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80만 원으로 처음에 60으로 떨어졌다가 80만 원으로 회복이 됐다. 케이스 1. 케이스 1. 두 번째 양가로 3번 X2년 12월 31일 날 상품 A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120만 원으로 회복이 됐다. 60까지 아파했는데 120까지 회복이 됐다. 케이스 2번. 그럼 느낌 오셔야겠죠? 첫 번째는 양가로 2번은 회복한 만큼 기존에 아파했던 거 취소해주면 되겠구나. 되셨죠? 그런데 양가로 3번은 기분이 좋아졌는데 너무 좋아졌네. 원래 장부 가액보다 더 좋아졌어. 그럼 어디까지? 그렇죠. 기존에 아파했던 1번만큼까지만 회복한 거 기분 좋아해. 느낌 오셨죠? 그래서 회계처를 해보자. 자, 양가로 1번 대변, 차변 구분해 주시고 1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떨어졌다. 40만 원 아파하죠. 40만 원 좀 슬프잖아. 슬픈 이름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얼마? 40만 원. 그러면서 대변에 얘 슬픈 거 모아두는 통장 개념 뭐?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금액 40만 원. 케이스 1 양가로 2번 기존에 40만 원만큼 아파했는데 20만 원 다시 올라갔네. 그럼 20만 원 슬퍼했던 거 취소해야겠지. 어떻게? 차변 대변. 기존에 아파했던 40만 원 통장 잔액 써먹어야지. 얘 없애주면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얼마 취소해? 그쵸? 60이었는데 20만 원만큼 좋아졌으니까 20만 원만큼 취소해야지. 그러면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 금액 20만 원. 자, 중요한 거 재고자산 평가손실 뭐다? 매출원가다. 그러면 케이스 1번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은 매출원가 차감시켜 줘야겠지. 매출원가 되셨죠? 자, 케이스 2번 기존에 40만 원만큼 아파했는데 120까지 뛰었다. 우리 그러면 기분 60만큼 좋아할 거야? 아니다라는 거. 기존에 아파했던 거 40만 원 한도로 좋아하자라는 거. 해서 동일하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써먹으면서 기분 좋은 거 써먹어야지. 얘 40만 원 써먹으면서 다 써먹어야지.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40만 원 잡아주면 되겠다라는 거. 어찌 됐건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평가 손실 환입액은 얼마다? 40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되셨나요? 좀 설명이 길었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서 우리 재고자산 문제에 나올 법한 부분이에요. 재고자산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잖아. 그러면 그 중에 나올 법한 부분이 여기에요. 앞에서 설명드린 선입선출, 후입선출은 이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 여기 이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되셨나요? 자, 우리 29페이지 7번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 이제 평가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이 재고 자산의 소유권을 한번 주장해 보자라는 거야. 나한테 있어도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나한테 없어도 내 것 같고, 그러면 나한테 없는데 내 것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 자, 기말 재고 수량은 회사가 소유한 재고 수량만을 파악하여 결정한다.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만을 파악해서 우리 것으로 카운트를 해야 하는데, 우리 회사한테 없어도 우리께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미착 상품. 우리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운송 중에 있어. 이 운송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지, 물건을 샀는데 이 운송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라고 하면 이거 내 거죠. 그런데 판매자가 운송 중인 상태에서는 야, 그거 판매자가 자기 책임, 내 책임을 할게, 이러면 판매자께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건에 따라. 자, 보시죠. 미착 상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에요. 소유권은 이미 회사에 귀속하고 있으나 아직 운송 중에 있는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말하는데,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다 내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FOB 선적지 인도 기준. 선적이라는 말은 배에 실었다는 거예요. 배에 실었으면 그때부터 내 걸로 보겠다. 자, 구매자, 판매자, 배예요. 이거 배. 판매자가 물건을 실었어. FOB 선적지 기준은 이 배에 실었을 때 팔린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 그럼 이 상태면 누구 거? 이 물건은 누구 거? 그쵸? 구매자께 되는 거겠지. 배에 실었으면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러면 판매자에서는 손 떠난 거야. 그러니 구매자의 재고 자산에 가산시켜 줘야겠지. 구매자는 이 시점에서 창고에 이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창고에 우리 창고에 들어온 거 아니잖아. 아직 배에 있잖아. 그렇지만 우리 창고에는 없지만 우리 재고 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FOB 도착지 인도 기준. 도착해야지만 내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얘 지금 도착했나요? 아니죠. 아직 배에 실은 상태야. 그러면 이 재고 자산 누구 거? 그렇죠. 판매자 거죠. 여기 도착을 해야지만 구매자께 되는 거니 이 상태에서는 판매자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구를 읽을 때 FOB 선적지 인도 기준인지 FOB 도착지 인도 기준인지에 따라 소유권을 달리하겠다라는 것. 기말 시점, 우리 회사의 기말 재고 자산을 구해라 라는 문제 나오면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지. FOB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구매한 상품 얼마. 그럼 얘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라는 거. 되셨죠? (29페이지) 하단 적성품, 동그라미 2번 적성품. 적성품이란 뭐냐? 쉽게 말해 우리 지하철 같은 데 보면 갑판테 보이시죠? 여기서 뭐 로또도 팔고 신문도 팔고, 신문 팔잖아. 그러면 신문사에서 이 갑판대 아주머니에게
우리 신문 좀 팔아달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신문 누구 거야? 아줌마 거예요? 아니라는 거. 신문사에서 이거 좀 팔아주세요. 여기다 놓을 테니까 좀 팔아주세요. 그렇다면 이 물건 신문사의 창고에 있다 없다? 없죠. 여기 가판대 있으니까. 그러나 누구 소유다? 그렇죠. 아줌마 거 아니잖아. 신문사 거잖아. 이게 바로 촉성품이라는 거예요. 판매를 위탁해서 위탁 의뢰를 해서 물건이 넘어간 상태. 이 아줌마는 회계적 용어로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물건 판매를 받은, 의뢰를 받은 사람 수탁자. 신문사는 위탁자가 되는 거고 해서 위탁자가 밑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하여 발송한 상품, 신문 판매해달라고 발송한 상품. 즉 얘는 신문사의 창고에 없으니까 얘 재고자산을 빠뜨려도 되겠다. 아니다. 얘 우리 재고자산이다 라는 거. 되셨죠? 해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언제 재고자산을 빼냐? 수탁자가 제3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시점에 우리 재고자산 털어야겠지. 보통은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물건을 팔고 이 해당 금액을 위탁자에게 돌려줄 때 물건을 팔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 뒤에 세법을 배울 건데 그게 세법상 공급시기라고 봐요. 판매 시기, 공급 시기. 그래서 아줌마가 우리 제3자에게 물건을 팔고 이 돈 위탁자에게 돌려줄 때 이 물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 시점에 재고 자산에서 차감시켜 줘야겠구나 라는 큰 흐름이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 애매하긴 한데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아니죠, 그냥 이어서 하죠. 이거 조금만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조금만 더 집중하고. 자, 마지막으로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 할부 판매 상품. 이거는 간단해요. 우리가 물건 TV나 홈쇼핑에서 할부로 사는 경우 있죠. 이러면 판매자는 돈은 아직 안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물건을 판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발생주의. 고객에게 재고자산을 인도하고 대금의 회수, 즉 회수는 여러 번에 걸쳐 받더라도 고객에게 인도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얘는 아직 돈 좀 못 받았다 하더라도 물건 판 걸로 봐. 즉 재고자산에서 빼주라는 거. 할부 판매 상품은 돈 아직 안 받았다 하더라도 물건 판 것으로 보니 재고자산에서 빼줘야겠지. 대금 회수와 상관없이 수익 인식했으니까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들 여러 개 주어지고 금액 주어져서 재고자산 금액 구해라 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재고자산에 포함될 것인지 제외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겠지. 자, 네 번째, 저당 상품. 내가 상품 A를 1000만원어치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서 얘를 담보로 돈을 빌렸네. 얘 담보로 500만원을 빌렸어요. 500만원 빌렸다. 그럼 이 재고자산 얘한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우리 얘 담보로 돈을 빌린 거지 얘를 팔고 돈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팔고 돈을 받았으면 판매한 것이고 얘를 담보로 돈을 빌렸으면 얘는 아직 내 거죠. 그러니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겠죠. 그러나 만기가 됐는데 내가 얘한테 돈을 못 갚았어. 만기가 됐으나 약정한 돈 빌린 돈 500만원을 갚지 못해 이 소유권 넘어갔다 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재고자산에서 제외시켜야겠지. 판매된 것과 동일하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 얘는
단순 담보 제공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추후 만기가 돼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이 금액은 이제 이 담보로 제공한 거 얘한테 줘야겠지. 그러면 얘 당연히 우리 회사 재고 자산에서 제외시켜야겠지. 되셨죠? 여기까지 재고 자산에 포함되고 우리 책 30페이지 동그라미 4번까지 봤고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 다 됐어요. 자, 동그라미 5번 반품률이 높은 재고 자산. 우리 홈쇼핑 보면 여러분들 뭐 홈쇼핑이나 이런 거 해보셨으면 여러분 이거 일주일 동안 한번 써보세요. 일주일 동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요 라는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 우리 회사는 반품률이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면 얘 아직 판매된 걸로 보지 않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 회사에서는 100만 원 팔면 이 중에 한 10만 원 정도는 반품되더라. 그러면 이 정도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100만 원 판매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즉 상품 판매 시 수익을 인식함으로 수익 인식했으면 이와 관련된 재고자산 판매 됐으니 재고자산을 제외하라. 그런데 우리 회사는 100만 원 파는데 어느 정도 환불될지 감이 안 온대. 어느 때는 100% 환불되고 어느 때는 50% 환불되고 중구난방이라 파악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써보는 기간 동안은 우리 거 판매된 걸로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자, 즉 책 내용 보시면 구매자가 상품의 구입을 수락하거나 재화를 인도받은 후 반품 기한이 종료된 시점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 즉 일주일 동안 써보고 저 이거 살래요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안 팔린 것으로 볼 테니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라. 구매자가 나 이거 살래요 그 시점에 재고자산에서 빼야겠지. 판매된 것으로 볼 테니. 되셨죠? 그래서 좀 감성적으로 느껴보시면 얘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좀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음 챕터 진행하도록 할게요.